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이런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취임을 아직 하진 않았지만, 곧,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상사태에 놓였다라는 점인데, 바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어떤 면들이 문제가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최순실 리스크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화문 쪽에 모여서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매주마다 열리고 있어서 무슨 매주 정기 집회처럼 돼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컨트롤 타워의 부재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새로 들어선 트럼프 정부와 맞서서 굉장히 대등한 국가 대 국가로서 대등한 이런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막강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그 언론사 100개 중에 98개가 힐러리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이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힐러리를 이렇게 찬양하는 듯한 언론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랬어요. 당연히 미국도 그렇죠. 그래서 힐러리가 거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마치 힐러리가 막 신이고 트럼프가 악마인 것처럼 악당이고 트럼프 악당이고 힐러리가 굉장히 영웅시되는 그런 언론의 행동들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텐데 그랬던 악당처럼 취급됐던 바로 트럼프가 바로 그 언론의 질타를 이겨내고 이겼다는 거죠. 그 국민들이 되게 바로 이런 새로운 변화를 원한 거예요. 기존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사람입니다. 뭐 행실이 나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개인적인 사생활이 나쁠 수 있죠. 근데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에요. 최고령자 70이 넘었어요. 70살. 70살 미국 역대 최고의 고령자 대통령이라고 하네요. 근데 엄청나게 강합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한테 과연 우리나라가 대등하게 지금 컨트롤 타워 부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등하게 국가 대 국가로서 할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장 동력이 지금 최근 상실돼 가고 있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 보호무역주의죠. 미국 우선주의. 바로 전 세계 미국이 이때까지 전 세계 뭐 글로벌 국가들을 다 하나하나 챙겼다라는 식으로 보인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죠. 팍스 아메리카나. 옛날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가 세상의 중심에서 로마가 뭐 세상 사람들을 다 챙긴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그동안 미국이 이제 자기가 직접 나서서 힘든 나라들을 구제해주겠다 뭐 이런 그런 뭔가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실리를 챙기겠다는 거죠, 미국이. 내가 더 이상 너네들 도와주느라고 내가 내 밥그릇을 못 챙기고 있었다, 그동안. 무역을 하면 맨날 적자, 만년 적자 나오고, 수출보다 수입이 맨날 많고, 이거 좀 탈피하겠다. 그러면서 관세를 많이 매기겠다. 라는 거.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이런 점들. 그리고 니네 도와주려고 뭡니까, 뭐 주한미군 이런 거 해가지고 너네 공짜로 배치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네 나라에 왜 우리 주한미군이 한국에 공짜로 머물러야 되냐 돈을 내놔라 돈을 달라 안 그러면 철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나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데 여기서 당당하게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왜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중요시하냐면은 여기에 따라서 자꾸 이 금융시장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금융시장이 저번에 보셨잖아요. 브렉시트 왜 영국이 그 유럽 연합에서 나가는데 여기서 나가는데 왜 우리나라가 떨어집니까? 그 멀리 있는 우리나라가 왜 떨어져요? 12시간 걸리는 나라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에 타격을 입힌다는 거죠. 작년에 그리스 왜 걔네가 이제 채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왜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집니까? 그리고
뭐 최순실 리스크도 최순실이 뭐 리스크 뭐 범죄를 저지르든 말든 왜 떨어집니까? 또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락을 합니까? 다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부분. 그래서 바로 이런 정치적인 요소를 우리가 투자자들이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안 볼 수.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들도 굉장히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뭐 있죠? 종목 조강 ILI.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그냥 가치주였는데 그냥 평범한 가치주였는데 갑자기 정치 테마주로 바뀌어가지고 급등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 투자자가 정치에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 선거 기간 동안 말했던 것이 주한미군 부담금을 증액시키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자유무역협정, FTA, 한미 FTA 재협상, 이런 점들 말했고, 고율의 관세 부과를 한다는 점이에요. 관세를 많이 매겨서 우리가 수입을 좀 줄이겠다. 우리나라한테, 우리 미국한테 물건을 팔고 싶으면은 세금을 많이 내라. 세금을 플러스 따답을 시키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의 이 외교 국방과 경제 지형을 뒤흔들 만한 공약 등을 내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참 어쩔 수 없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일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자국민들을 위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가 자유무역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너네를 도와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중국에 45%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에도 3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이 선거 기간에 쏟아낸 발언을 모두 정책으로 옮길지는 사실 두고 볼 일입니다. 하지만 이 보호무역주의, 이거는 어느 정도 확실시 됐어요. 이게 지금 메인이니까 이렇게 하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경제의 절반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 수출 1순위 어디죠? 1순위? 1위.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 아니라, 제가 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 잘못됐네. 중국입니다, 중국. 자, 1순위 중국이에요, 중국. 자, 그리고 2위가 어디입니까? 2위. 바로 미국이에요. 예전에는 수출 미국이 1위였어요. 1위였는데 이게 뒤바뀌었어요, 중국이. 근데 지금 중국의 수출 우리 잘 되고 있나요? 잘 안 되고 있어. 왜? 이 요커들 20% 감축한다고 저번에도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이 중국 정부가. 뭐, 사드 배치니 뭐니 해가지고 얘네가 좀 화가 났는지 아무튼 요커들을 강제로 감축시키겠다라고 해서 얘도 지금 글러먹었고, 여기 좀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호무역주의 강조한다 해서 여기도 지금 힘들어졌어요.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굉장히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수출 규모가 2014년 700억 달러를 넘은 이후에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0.6%, 그리고 올해에는 9월까지 마이너스 5.4%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미국이란 시장은 그래도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요. 바로 이 미국의 경기가 거의 유일하게 전 글로벌 상에서 회복세를 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 때문에 바로 미국에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바로 이러한 한미 FTA 재협상, 이런 것들이 돼서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 대부분 뭡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종목에 투자하세요? 거의 다 수출주예요, 수출주. 내수주에다가도 투자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건 수출주. 뭐 삼성전자 수출주죠.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들은 거의 다 수출주거든요. 뭐 물론 롯데칠성이나 이런 음료수 뭐 옷가게 하는 이런 기업도 있지만, 황제주도 있지만, 수출주가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타격을 입으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 정부에서 과연 좋은 정책 마련해서 잘 타겟책을 마련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촉각을 기울이고 있어야지 바로 엄청난 대폭락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폭락이 되면은 내가 아주 좋은 종목 갖고 있어도 다 떨어지잖아요. 아시겠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12월 미국 금리 인상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12월 미국 금리 인상. 자, 이제 트럼프는 지나갔어요. 트럼프의 불확실성은 이미 확정이 됐고 확실시 됐고 미국 12월 달에 금리 인상 한다는 거 거의 이것도 지금 예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연내 금리 인상을 2016년 들어서 4번 한다고 밝혔었는데 4번은커녕 한 번도 안 했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왠지 12월 달에는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 옐런 의장의 이 한마디에 바로 귀 기울여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바로 거의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이 확실시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보는 관점은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시장에 큰 타격을 안 입을 겁니다. 왜냐? 대부분이 이미 12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는 것을 확실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라 거의 확실성에 가깝다.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건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성이다.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바로 주가는 불확실성에 공포를 입고 떨어지고 주가는 이런 것에 선반영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목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뉴프라이드입니다. 뉴프라이드가 바로 크게 어제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되고 나서 미국 일부 주에서 치러진 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가 통과됐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바로 뭡니까? 우리 제가 송범선, 팍스넷 이 정의원님들도 다 갖고 계시면서 예전에 물려 있다가도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서면서 바로 수익으로 창출한 그런 회사입니다. 자, 바로 이런 종목들 미국 대마초 마약 산업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종목들 발굴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시간 관계상 많은 것들은 말씀 못 드리겠네요. 자, 이런 점들 지금 방송 끝나면은 인터넷 사이트 팍스넷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팍스넷 치시고 또 송범선 대표 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무료 준회원으로 무료 방송 보시길 바라겠습니다.